엘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KMA 수업 시작해볼까요? 101 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또 찾아왔어요. 소마 엘리쌤이에요.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3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요. 선생님이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즐겁고 어깨춤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친구들은 책을 한번 펴보고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 5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 다음은 62 더하기 17의 계산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선생님은 얘를 제목을 정해줄게요. 먼저 계산하기. 먼저 계산을 할 친구들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왼쪽에 62 더하기 17 먼저 계산할 거 있고요. 자, 오른쪽에 60 더하기 네모 더하기 2 더하기 7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네모가 있어도 우리 네모는 신경 쓰지 말고 먼저 60 그리고 이 7을 이 세 친구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을 해서 친구들 62 더하기 17은 자, 1의 자리 받아올림 없어요. 9죠. 자, 10의 자리 70.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79는 2 더하기 7 얼마일까요? 9죠. 그러면 60에서 9를 더한 69가 될 거예요. 그럼 네모 먼저 쓰고 더하기 69 이렇게 식이 나타내 줄 수 있겠어요? 요 식이 요렇게 변신이 됐어요. 그러면 79는 69에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79는 69보다? 그렇죠. 10이 더 큰 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네모는 10. 어때요?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고 친구들이 먼저 계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식에서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걸 계산을 한 후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번 노트에 다시 한번 써보고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산 문제네. 문제 6번 볼게요. 이거를 우리 소마 친구들은 알죠? 이걸 나중에 벌레 먹은 셈 말고도 가면을 썼다 해서 복면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덧셈식에서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숫자, 수가 아니에요. 10의 자리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6인데 60 이게 아니고요. 숫자를 찾아 기역 더하기 니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할 땐 어디? 그렇죠. 1의 자리부터 봤는데 선생님 3하고 어떤 수 니은을 더했더니요. 3보다 분명히 큰 수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왔어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3과 니은을 더하면 3보다 큰 수가 와야 돼요. 3보다 큰 수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2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니까 뭘까? 그렇죠. 받아올림이에요. 자, 이 덧셈식은 받아올림이 되는 거예요. 받아올림은 10보다 큰 수가 되는 거죠. 즉, 3 더하기 니은은 2가 아니고 여기가 12라는 거. 친구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니은은 얼마일까요? 3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12가 될까요? 그렇죠. 12 빼기 3을 해도 되고 9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자리에 우리는 9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 그럼 10이 받아올림 됐으니까 1을 쓸게요.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 덧셈을 한번 가보면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10의 자리. 10의 자리 기역과 지금 얼마를 더했어요? 4를 더한 식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얘들아? 11이래요. 근데 우리는 요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 1이 됐겠죠. 그러면 이 기역과 4를 더한 건 실제적으로는 11이 아닌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올림을 해줬으니까 11로 생각하면 안 되고 12였었죠.
여기서는 요 식에서는 여긴 100의 자리겠지만 여기는 간단하게 10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억은 바로바로 6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6. 그럼 여기다 6을 쓰고 여기를 9를 쓰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9는 2 받아올림 해주고 어때요? 110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6 더하기 9 우리 정답은 15라고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그렇죠. 1의 자리, 받아올림이 되었구나. 이거를 꼭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 덧셈에서 아까 1의 자리에서 올라온 이 받아올림 10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거. 그러면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해갖고 조금 실수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연습하고 꼼꼼히 푼다면 우리 도안소마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우리 가볼까요? 자, 문제 8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8번. 그림이 나왔어요. 문제 8번. 그림에서 볼펜 보여요, 친구들?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긴 볼펜의 길이가 18cm예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18cm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 얘가 18cm야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18cm 우리 한번 써보고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자, 18cm.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목과 연필의 길인데 연필과 못은 이 볼펜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남아있어 요것만 알려주지 길이가 남아있진 않죠. 그러면 연필은 요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그렇죠. 18cm이니까 이 친구는 14cm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못이거든요. 못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볼펜의 길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8이 되기 위해선 12에다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6cm를 더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끝까지 목과 연필의 차가 몇 cm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차라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긴 연필 14, 못 6의 차, 뺄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cm. 덧셈식을 그림을 표현한 식으로 나타낸 건데 다른 방법이죠. 근데 덧셈 뺄셈에 관한 문제니까 그림만 잘 확인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1번. 문제 11번을 봤는데 친구들이 자, 문제 11번 한번 봐주세요. 이거 교과서에서도 많이 본 문제죠. 자, 어떤 세 자릿수를 100이 몇 개, 10이 몇 개, 1이 몇 개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들 기억나나요? 그럼 우리가 100이 2개면 200이에요. 이런 건 알죠? 그쵸? 그러면 10이 몇 개면 100이 될까요? 선생님 퀴즈. 자, 바로바로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10이 10개가 모이면 100이 되고요. 1이 10개가 모이면 1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1이 10개이면 10이다. 우리가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모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것부터 1이 11개면 11이라고 해줄 수 있죠. 그 다음 요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0이 10개 하고도 8개가 있대요. 아까 우리 10이 10개면 100이었어요. 자, 18개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개와 8개죠. 그러면 10개, 10이 10개면 아까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이 8개면 얼마일까요? 80이죠. 그래서 18개면 180이구나 라고 우리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얘네들의 합은 191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얼마? 591이에요. 그러면 이 100의 자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400이 돼야 되죠. 그러면 591
1이라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100은 4개. 그래서 답은 4. 선생님이 원리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는데 쉽게 푸는 친구들은 180, 11 더해서 191, 그럼 400이 더 있겠구나. 4 간단하게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우리 문제 12번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진 숫자 카드 4장이 있어요. 4, 0, 7, 3 4장 카드죠. 근데 이 문제에서 몇 장을 뽑는다고 했어요? 맞아, 3장. 그러면 꼭 몇 장 뽑는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뽑기만 한 게 아니고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건 0이에요. 세 자릿수를 만든다는 건 친구들 보세요. 세 자릿수를 만든다는 건 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때 만약에 선생님 저 0 여기다 넣을 거예요 했어요. 그럼 100의 자리가 0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47이라는 두 자릿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는 절대로 0이 올 수 없다라는 걸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꼭 넣어주시고 이제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정한다고 했어요. 기준. 그러니까 뒤죽박죽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0의 자리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1의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세워놓는 게 편하거든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 100의 자리가 어떤 수가 나올 때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순서를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0을 제외한 4와 7과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100의 자리에 친구들 4가 왔어요. 그러면 4가 왔으니까 남은 카드를 알아봐야 되겠죠?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 지어볼까요? 0, 7, 3이죠. 남은 카드는 0과 7과 3이 있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0, 7, 3을 예쁘게 한번 적어볼게요. 규칙적으로. 내가 0을 했어. 그럼 1의 자리 7. 선생님 0을 했지만 7 말고도 3이 있어요. 그렇죠. 100의 자리는 아직까지 4예요. 407, 403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100의 자리가 4일 때 10의 자리에 선생님이 7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7을 넣어봤으니까 남은 0도 올 수 있고요. 어때요? 그 다음 7을 넣었을 때 남은 숫자 카드 3도 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100의 자리 4일 때 10의 자리에 0도 왔고 7도 왔죠. 그럼 뭐도 올 수 있어요? 3도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남은 카드가 0과 7이죠. 그럼 1의 자리에 0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430, 100의 자리 4, 10의 자리 3일 때 1의 자리 7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407, 403, 470, 473, 430, 437. 그래서 우선 6개의 수를 찾았어요. 어때요? 빼먹을지 빠뜨릴 수 없는 그런 풀이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중간에 뒤죽박죽 쓰면 놓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놓치는 수 없이 꼼꼼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100의 자리에 우리 뭐를 넣어볼까? 선생님 4 넣었으니까 0 넣어요? 0 안 되죠. 왜? 100의 자리엔 0이 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7이 왔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숫자를 여기다 써볼게요. 남는 수 카드가 4, 0, 3이 있었죠. 한번 해볼까요? 100의 자리 7일 때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갈게요. 10의 자리가 4가 왔어요. 그러면 0이 1의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또 10의 자리가 4가 왔어요. 0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친구들? 3도 있죠. 그 다음 100의 자리가 7일 때 선생님 저는 0을 넣어볼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럼 0을 지우고 4, 3이 남았으니까 1의 자리에 4를 한번, 10의 자리 0일 때 4 넣었으니까 1의 자리에 3 한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7이에요. 마지막으로 4도 넣어봤고 1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0도 넣어봤어요. 그러면 3도 있겠죠. 그럼 3을 하면 4하고 0이 남죠. 3을 써버렸으니까 4, 0이 남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1의 자리에 한 번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734와 730. 이 친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라고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모두 6개씩이라는 규칙을 알면 나중에 6 곱하기 3 해도 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100의 자리에 7까지 왔으니까 마지막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남는 숫자 카드가 4, 0, 7이 되겠죠. 그럼 100의 자리가 3일 때 10의 자리에 4가 올 수 있었어. 그 다음 1의 자리에는 0이 올 수도 있었지만 또 7도 올 수 있었어. 100의 자리가 3이야. 그러면 10의 자리에 0. 두 번 쓸게요. 0이면 4, 7이 남죠. 그럼 1의 자리에 4를 한번 넣어줄 수도 있고요. 1의 자리에 7을 넣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의 자리에 7을 한번 넣어봤을 때 4, 0이 남는다는 거 우리 보이죠? 그러면 1의 자리에 0 또는 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친구도 6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6이 3번 더한 6 곱하기 3, 18개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이런 종류,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요. 뭐를 예상할 수 있을까? 100의 자리가 4일 때 우리 6개가 왔어. 그럼 100의 자리가 7일 때도 6개일 거고 100의 자리가 3일 때도 6개일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3, 18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하나하나 경우의 수라고 하거든요. 순서대로 수를 한번 나열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으로 푸는 방법까지 연습해 주면 참 좋겠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 유형이니까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13번. 우리 소마 친구들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 삼각형의 개수 찾는 문제예요. 근데 크고 작은 삼각형이라는 건 작은 삼각형 4개가 보이죠. 근데 크고 작다라는 건 이렇게 합쳐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삼각형의 개수대로 분류를 할게요. 그냥 마구마구 찾는 게 아니고 삼각형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분류해서, 구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이 1개일 때예요. 삼각형이 1개일 때, 작은 삼각형 1개일 때 하나, 둘, 셋, 넷, 4개 보이죠? 그래서 4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이 2개가 모여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 보여요 친구들? 하나 보이죠? 그 다음 옆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옆으로 한번 옮기면 둘. 그 다음 옆으로 한번 더 옮기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얘는 3가지. 그림을 지어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삼각형이 2개만 모일까요? 아니죠. 3개도 모일 수 있죠. 작은 삼각형 3개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모이면 여기 보여요, 친구들? 하나.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둘. 2개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 잘 찾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아예 전체 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한 가지가 있겠죠. 대왕삼각형 한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 더할게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모두 몇 개? 10개. 맞았어. 답은 10가지라고 찾을 수 있겠죠. 어때요? 조금 구분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이걸 그냥 그림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찾으면 어때?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알고도 놓칠 수 있는 삼각형이 있다 보니까 꼭 하나하나 구분해서 분류해서 쓰는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으로 갈게요.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문제 14번. 이상한 모양들이 늘어놓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뭘까요? 문제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도형을 늘어놓았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패턴.
패턴마디라고 할 수 있겠죠. 패턴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는지 우리가 반복되는 마디를 한번 찾아볼 건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모. 오케이,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도형이 한 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되죠. 그럼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보여요? 선생님, 근데 27번째 오는 걸 이걸 진짜 다 그려야 되나요? 그리지 않아요. 우리는 번호로 할 생각을 할 겁니다. 1, 2, 3, 4죠. 그럼 5, 6, 7, 8이죠. 9, 10, 11, 12죠.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혹시 곱셈 아나요? 자, 곱셈이 아마 소마 친구들은 진행이 됐을 건데 우선 쓰고 얘기해 줄게요. 13, 14, 15, 16, 17, 18, 19, 20,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 26, 27. 27번째는 바로바로 세 번째 도형이었어요. 요 세 번째 도형. 그래서 사각형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50번째면 어떡해요? 이걸 다 쓰나요? 물론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상반기 경시기 때문에 곱셈 구구를 이용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건데 우리 친구들은 똑똑이니까 자, 맨 마지막 보이죠? 4죠. 4단에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에 이걸 구구단을 아는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을 그려놓고 여기가 4, 그 다음 8, 그 다음 12, 그 다음 16, 그 다음 20, 그 다음 뭐예요? 24죠. 그럼 첫 번째가 우리는 이 첫 번째가 25, 26, 세 번째가 27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래서 곱셈 구구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씩 띄어 세는구나 이용해도 되고 굳이 이렇게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연습을 조금 하셔서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자, 15번 볼게요. 15번. 이 문제는 완전 교과 문제. 자, 제인이라는 친구가 이거는 잘못된 풀이와 바른 풀이, 그러니까 어떤 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걸 풀 때는 우선 원래 이 문제 낸 선생님이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35에서 바른 풀이를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쓸게요. 어떤 수를 몰라. 그래서 어떤 수를 네모라고 놓을게요. 우리 어떤 수를 모르니까 우린 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할게요. 35에서 어떤 수를 빼야 된대요. 그럼 빼야 되는데 이 친구 제인이는 잘못했어. 잘못해서 어떻게 했대? 더했더니 52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식을 잘못된 식 35에서 아이고 더했어 어떤 수를. 그래서 52가 되었습니다 라고 반드시 식을 세워주세요. 식을 써야 돼요. 식. 자, 그럼 어떤 수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뭐래? 바르게 계산한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해도 우리는 이 어떤 수 네모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네모는 35에 얼마를 더했더니 52니까 52와 35에 뭐를 구하면 될까? 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받아내림 해서요. 틀렸다 선생님. 그쵸? 받아내림 해서 여기가 얼마였어요? 35. 50이었구나. 다시 한번 적을게요. 다시 한번 적을게. 자, 다시 예쁘게 52에서 35를 뺍니다. 그럼 받아내림에서 4, 여기가 10이죠. 10에서 5를 빼면 5고요. 2를 더하면 7. 그래서 선생님 네모는 17이에요. 근데 답을 17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끝까지 우리 꼼꼼하게 봐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을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바르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35에서 17을 뺍니다.
그럼 5에서 7을 뺄 수가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20이 되고 10이 받아내림이 돼서 10에서 7 빼면 3, 5를 더하면 8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10에서 7 뺀 거에다 5를 더하거든요. 뭐 받아내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18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친구들이 꼼꼼하게 쓰고 차분하게 계산만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년이 높아져도 계속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교과 문제에서도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푸는 방법, 원리 알도록 우리 틀렸을 경우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6번. 재밌는 문제예요, 좀. 재밌을 것 같아, 이건. 왜? 설마, 자, 볼게. 다음을 계산한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야 되나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시 문제가 아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좀 재미있는 문제 같아 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뭔가 계산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 쉬운 계산 구간, 계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친구들 눈을 크게 뜰 시간을 줄까? 자, 보면 바로 여기를 보세요. 50 빼기 49, 48 빼기 47, 46 빼기 45, 44 빼기 43, 42 빼기 41. 어때요? 모두 선생님 완전 쉬워요. 전부 얼마예요? 그렇죠. 1이에요. 그럼 1을 몇 번 더했을까요? 5번 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 놓치지 마세요. 얘 꼭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5에다가 40을 더하세요. 답은 45. 하하하, 완전 쉬워요. 자, 어때? 이걸 처음부터 하나하나 1, 49, 2 이렇게 하면 어때? 너무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눈에 띄는 공통된 뭔가 계산이 간단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 친구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먼저 따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수를 더하거나 빼면 절대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도 알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 17번으로 우리 함께 가볼게요. 자,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화이팅! 자, 색테이프 가나 길이의 차는 몇 센티입니까? 라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지금 이 색테이프 가와 나의 길이를 한번 자로 측정을 해볼게요. 0부터 측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 가는, 선생님 가는 쉽게 찾았어요. 7cm죠? 나를 한번, 근데 나는 0부터 우리 자로 측정할 때는 0의 눈금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5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칸을 세어보도록 할게요. 한 칸, 둘, 셋, 넷, 다섯. 나는 5cm라고 우리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차는 가와 나의 차가 2cm. 어렵지 않죠? 자의 눈금이 여기서부터 측정하는 거지만 이 나가 중간에서부터 있으니까 칸의 수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어렵지 않게 풀게요. 문제 18번. 이 친구도 알아두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색테이프 문제인데 겹치는 문제죠. 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색테이프도 있고요. 아니면 소마에서 배웠던 이중 속성 문제랑도 같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초등학교 심화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집들 있죠. 최고 수준, 뭐 왕수와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계산 방법보다는 원리를 알도록 우리 노력을 하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색테이프가 있는데 이 색테이프 5장을 겹치는 부분이 2cm가 되도록 한 줄로 이어붙였대요. 한 줄로 이어붙였다는 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란히 한 줄로 이어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선생님 그림을 그려보면 한 장, 여기 한 장 보여요? 그 다음
2장. 선생님 일부러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색테프예요. 일부러 구분하려고 2장.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 4장. 그 다음에 4장까지 그렸죠. 5장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친구들 여기가 지금 15cm거든요. 근데 어디가 이상하죠? 맞아요.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이 문제예요. 자, 내가 한 장, 2장 15cm를 예를 들어서 2개를 더했으면 이 겹치는 부분은 2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겹치는 부분 한 부분, 여기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부분 2cm를 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2장이었을 때 만약에 3장이라면 15를 한 번, 2번, 3번 더하죠. 그럼 15 더하기 15 더하기 15인데 여기서 한 번 겹쳤죠. 그 다음 또 여기서 한 번 겹쳤죠. 그럼 우리는 겹치는 부분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2를 빼줘야 되겠죠.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4장일 때도 15를 한 번, 2번, 3번, 4번 더했죠. 왜? 한 장, 2장, 3장, 4장이에요. 근데 겹치는 부분이 한 번, 2번, 3번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한 번, 2번, 3번을 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5장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5장일 때 15가 몇 번이에요? 한 번, 그쵸? 2번, 그 다음 3번, 4번, 5번인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럼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하고요. 거기서 겹치는 부분이 얼마예요? 2죠. 2cm가 한 번, 2번, 3번,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2를 4번 더한 2 곱하기 4를 뺄게요. 계산하면 30, 60이죠. 75에서 얼마를 빼? 8을 빼면 세로 셈 한번 빼볼까요? 받아내리면서 바로 맞아요. 67cm였어요. 자, 이 문제는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야 된다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초등학교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영상 강의를 보고요. 혹시 선생님 저는 겹치는 부분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중요한 문제니까 꼭 틀렸을 경우에 한 번, 2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연습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여러 가지 단추가 섞여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단추를 분류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멍이, 자, 중요한 문제 나왔다. 구멍이 3개이면서 네모 모양과 끊고 구멍이 2개이면서 별 모양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다 넣는데? 빨간색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빨간색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단추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구멍이 3개이면서 네모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멍이 3개이면서 네모. 구멍은 3개지만 별이네. 3개지만 동그라미네. 여기 있다. 구멍이 3개이면서 네모 찾았어요. 2개 아니고요. 4개 아니고요. 2개죠. 아니고 여기 있다. 구멍이 3개이면서 네모 또 찾았어요. 4개, 2개, 2개, 3개인데 동그라미. 노. 2개, 3개, 4개 아니고요. 3개인데 동그라미. 4개인데 네모인데 4개라서 아니고요. 얘도 아니죠. 선생님 우선은 2개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구멍이 2개이면서 별 모양을 찾아볼게요. 구멍이 2개, 별은 별이지만 구멍이 3개야. 아니지? 그럼 별 모양이면서 구멍 2개. 여기 있다. 별 모양이면서 별은 몇 개 안 되니까 구멍 2개. 오케이. 얘도 구멍 2개. 근데 얘는 구멍이 몇 개야? 3개라서 아니죠. 그래서 얘는 3개였어요. 그럼 빨간색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 그렇죠. 5개. 이 문제는 문제만 꼼꼼하게 읽고
차분하게 풀어야 돼요. 아, 급해 너무 쉬워 하면 어때? 어이쿠, 틀리죠. 자, 문제 낸 선생님이 네모 모양이면서 3개. 근데 친구들이 3개 네모를 찾는 것보다 먼저 모양 네모에서 단축구멍을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네모 모양이 어딨어? 모양이 더 쉽게 구분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단추가 3개 구멍.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 먼저 보고 단축구멍의 개수 보는 게 조금 눈에 더 잘 띌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특해요. 자, 문제 20번. 문제 20번 한번 볼게요, 우리. 용인의 학교 2학년 여학생 수를 조사한 거래요. 용인의 학교 여학생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여학생이 가장 많은 반과 가장 적은 반의 차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에 띄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합계. 합계라는 건 다 더해 이 뜻이에요. 다 더해. 1반, 2반, 3반, 4반을 모두 더하면 45명이야. 이 뜻이 합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14, 안 보이죠? 14 더하기 우선 12 더하기 10이 얼마인지 알면 2반이 몇 명인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네 둘이 26, 얘네 둘이 36. 선생님 1반과 3반과 4반까지 합은 36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반의 명수는 합쳐서 45명이 돼야 된다겠죠. 합쳐서. 그럼 전체 45명에서 36명을 빼면 2반의 여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받아내림에서 9명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럼 2반은 여학생이 9명 있대요. 그러면 답은 9? 아니죠. 여학생이 가장 많은 반이 어디예요? 가장 많은 반 1반? 1반 14명. 가장 적은 반은 어디예요? 방금 전에 구했던 2반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의 합이 아닌 차를 구해볼게요. 14 빼기 9는 맞아요. 5명이겠죠. 자, 이 문제는 어때요? 뭐만 알면 풀 수 있을까? 합계가 뭔지, 합계가 의미하는 게 어떤 뜻인지만 알면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대신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2반 9이야. 그래서 9 이렇게 성급하게 막 급하게 답을 쓰지 말고 마지막까지 문제 체크 꼼꼼히 하면서 끝까지 푸는 집중력 있는 습관 기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문제 21번 볼게요. 조금 머리 써야 돼. 아주 조금. 자, 볼게요. 다음은 한 촌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의 수래요. 이게 한 촌의 반 모둠인데 딱지의 수가 있대요. 그럼 문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상현이래요. 그럼 나는 상현이에다가 1번 이렇게 달아줄 거야. 1등. 얘가 제일 많이 갖고 있대. 그 다음은 한별. 그 다음 영수. 그 다음 한초.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웅이죠. 그러면 상현이가 593으로 1등이야, 1등. 그럼 한별이는 590 뭐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얘 2등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얘는 그러면 넘기세요. 우리가 도대체 이 영수의 10의 자리에 한초의 10의 자리에 뭐가 올까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웅이가 얼마예요? 576이죠. 그쵸? 그러면 이 10의 자리에는 무조건 7은 안 돼요. 왜? 575 하잖아요. 지금 575 하면 이 영수가 575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8이에요, 선생님. 영수는 585라고 웅이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초가 그럼 얘 8인가? 선생님 한번 589 될까요? 안 되죠. 왜? 영수가 3등인데 한초가 3등으로 되니까 얘는 8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7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579, 7을 넣어봤어요. 한초 579, 웅이 576. 어때요? 한초가 더 크죠. 그래서 한초는 579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볼 때 하나하나 다 넣어보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죠. 1등인 상현이는 크게 어떤 역할을 못해. 이 문제에서 뭔가 힌트를 주거나 그런 건 안 되고 이 문제의 힌트쟁이는 누구냐면 웅이었어요. 웅이의 10의 자릿수 보이죠? 웅이의 10의 자릿수가 우리가 579
76이어서 이 7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어서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대신에 7, 8을 한 번씩 넣어봐서 확인해도 뭐 다 나쁜 풀이는 아니니까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22번 볼게요. 오, 빙크로 한번 해볼까요? 크고 작은 삼각형이에요. 크고 작은 삼각형이 뭐였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가 아니고 삼각형을 합쳐서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것도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나요? 선생님이 맨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분류하라고 했죠. 삼각형의 개수대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한 개짜리라고 해서 세워볼게요. 삼각형 한 개짜리는 좀 많으니까 점을 찍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였어요. 체크하면서 해주세요. 자, 그러면 12개였어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칠판이 익숙치 않아서. 자, 12개. 자, 그 다음 삼각형이 이번에는 몇 개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삼각형 4개로 만든 삼각형 하나, 여기 보여요, 친구들? 요렇게 둘 보여요? 그 다음 요렇게 셋 보이죠? 그러면 위에서 3개고요. 거꾸로 뒤집힌 거 보이죠? 여기 거꾸로. 여기 하나. 여기 보여요, 친구들? 그 다음 여기 둘 보여요? 그 다음 여기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거꾸로 3개, 바로 3개 모두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왕삼각형 하나 남아있죠? 대왕삼각형 누구예요? 대왕삼각형이 맞아. 여기 보이죠? 이 커다란 거 바르게 하나, 거꾸로 하나, 2개. 그러면 12, 6, 2, 20. 그렇지. 답은 몇 개? 20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삼각형의 모양을 몇 개인지 분류해서 해야지 이거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 어른들도 잘 못 풀어요. 선생님들도 실수할 수 있는 문제니까 분류하는 거. 개수대로 분류하는 거 잊지 말고 문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23번 문제 볼게요. 우리 23번 문제는 나중에 사고력에서도 나와요. 나중에 사고력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가 참 재밌어, 친구들. 이 문제가 참 재밌거든? 근데 문제가 이렇게 길다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문제를 읽고 조건만, 이 문제에서 알려주는 규칙만 잘 써놓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철수. 선생님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철수, 혁수, 진영, 세 어린이가 이름 한번 써볼까요? 흰색으로 써야겠다. 철수, 혁수, 진영이가 있어요. 이 3명의 친구가 몇 개씩 갖고 있었냐면 40개씩 모두 같이 40개씩 구슬을 갖고 있었대. 근데 너무 좀 그래. 꼴찌를 하는 어린이는 다른 2 어린이에게 자기가 가진 구슬 모두를 똑같이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 중에서 누군가 꼴찌를 해. 그 꼴찌가 만약에 선생님이 10개야. 근데 선생님 꼴찌야. 그러면 5개 2 친구에게 나눠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규칙대로만 하면 되겠네. 왜? 뒤에 문장에 누가 꼴찌를 했는지 나와 있거든. 놀이를 모두 3번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철민. 그러면 철민. 철민이 철수가 아니었어. 철민이었어. 지울게. 자, 첫 번째는 철민이가 꼴찌했대. 그러면 여기다 꼴찌 이렇게 쓸게요. 꼴찌했으니까 이 40개의 반을 알아봐야 되겠죠. 40을 반으로 나누면 몇 개일까요? 맞아. 20이죠.
그러면 혁수가 원래 있던 40에 20개를 받을 거고요. 진영이도 원래 있던 40에 철민이한테 20을 받아서 60개씩 됐어요. 우리 안타까운 철민이는 빵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다시 게임을 했어.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번에 혁수야. 혁수가 빵개가 됐어. 그러면 혁수는 지금 60개를 갖고 있죠. 그럼 60개 절반을 생각을 해볼게요. 60의 절반은 그렇죠. 30개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빵개였던 철민이는 받아서 30개가 됐고요. 60개였던 진영이는 30개를 받아서 90개가 됐을 거예요. 그럼 문제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영이가 꼴찌했어. 가장 많았던 진영이가 꼴찌란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얘는 빵개가 됐고요. 우리 진영이가 갖고 있는 90개를 반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 저 나눗셈 안 배웠는데요? 나눗셈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90을 80과 10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80은 쉽게 40, 40 반으로 갈릴 수 있죠. 10도 선생님 5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90의 절반은 45예요 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철민이는 30개에서 45개를 더했을 거고요. 혁수는 빵개였는데 45개 받았을 거예요. 그럼 철민이가 갖고 있는 구슬 이 친구죠. 철민이가 갖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30 더하기 45, 75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어때요? 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따라간다면 어렵지 않는데 대신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는 연습은 조금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9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짝수끼리 더한 수로 나타내면 좀 더 쉽게 절반으로 가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 집에서 한 번 더 연습해보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소마에서 진짜 많이 본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을 어떻게 했어? 지금 얘를 이렇게 접었네? 접었을 때, 펼쳤을 때 색뒤의 길이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몇 칸인지 보여요, 친구들? 한 칸, 두 칸 보이죠? 그럼 얘를 피면 이렇게 두 칸으로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자, 길이를 조금 됐다. 이렇게 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몇 칸인가 볼까요? 한 칸?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한 칸, 두 칸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두 칸 피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펴졌을 때 얘들아 여기가 펴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럼 세 칸, 두 칸을 뒤에다 더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얘를 펼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일 거예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어때요? 일렬로 필 수 있겠죠? 근데 3cm라고 했어요. 내변의 길이는. 그럼 우리는 3cm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왜?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3cm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다음 여기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라고 셀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 있어. 누가? 3cm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선생님 저 12 곱하기 3 못해요. 못할 수 있어. 그럼 이 12를 10번 그리고 3번 이렇게 해도 되겠죠. 3이 10번 더해졌어요. 3이 10번 더해졌으면 우리는 30cm죠. 3이 3번 더해졌어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cm죠. 더해보세요. 얼마가 될까요? 3이 3번. 3이 3번이 아니네. 친구들 3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었어요. 3이 2번. 왜? 12번이니까. 그러면 3 더하기 3, 6cm죠. 그래서 답은 36cm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의 경우는 접힌 부분을 폈을 때를 예상을 해야 돼요. 접힌 부분을 폈을 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아직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처럼 요 부분 여기다 그리시고요. 근데 얘는 두 번 접혔으니까 얘를 먼저 피고요.
한 칸, 잠깐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꺼번에 피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핀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곱셈식이나 덧셈식으로 문제 완성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대망의 마지막 문제. 문제가 엄청 길어. 엄청 긴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히려 24번 문제 그리는 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고 25번은 정말 너무너무 쉬운데 대신에 눈을 조금 크게 봐야 돼. 자, 섞인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한 표인데 여기가 찢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찢어져 있는 거를 찾고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 더 많니? 이런 문제인데 힌트가 나와 있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햄스터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2명이 더 많대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햄스터보다 이렇게 선생님 표현을 해둘게요.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야 되겠죠. 토끼가 진짜 4마리인지 확인해 볼게요. 토끼 지울게요. 2, 토끼 또 어딨나 보자. 3, 선생님 토끼가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알겠다. 이 찢어진 어느 부분이 토끼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토끼라고 선생님 쓸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누구를 지울까? 고양이를 한번 지어볼까요? 고양이를 지어보면 고양이 하나, 고양이 둘, 고양이 셋. 고양이 위에 셋이라고 쓸게. 확실하지 않잖아. 왜? 여기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양이가 셋이었으니까 햄스터 지우자. 하나, 둘, 햄스터 둘. 오케이. 자, 그 다음 강아지로 갑니다. 강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강아지 여섯. 아, 여기 있다. 강아지 몇 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돼요. 강아지 7이라고 됐고요. 그 다음 원숭이 한번 해볼게요. 원숭이 어딨니? 원숭이 여기 있다. 원숭이. 원숭이가 없어요. 하나예요. 여기까지 표 완성할 수 있죠. 아직 완벽하진 않아. 왜? 여기를 모르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친구들?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햄스터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2명이 더 많아야 되는데 고양이는 지금 3명이에요. 근데 햄스터는 2명이에요. 2명 더 많으려면 아하! 아까 이 빈칸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고양이가 돼서 4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햄스터는 그대로 2, 강아지는 7, 원숭이는 하나예요. 우린 합계 다 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 명 더 많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강아지 7명 좋아했고요. 고양이 4명 좋아했어요. 걔네들의 차니까 맞아. 3명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실전 모의고사 2에 지금 선생님이랑 마무리했거든요. 어때요?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괜찮은 문제도 있어요. 근데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눈만 크게 뜨고 문제만 좀 꼼꼼하게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선생님이 오답 노트 부분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실력이 쑥쑥 성장하려면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거, 나의 연습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자, 사랑해요. 자, 안녕.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01 메스!